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가는 종목만 가고 지루한 박스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망했는데, 오늘은 2018년도 악몽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과 주식 매도는 지난주와 너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야 할 악재가 있나요? 네, 오늘 외국인의 매매를 좀 살펴보니까 거의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렸는데, 이렇게 바뀔 만한 재료가 있느냐? 한 가지가 있죠. 예. 미국의 고용지표. 금요일날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예. 그럼 그게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 채권 매입 축소, 자산 매입 축소, 금리 인상, 위험, 뭐,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느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2018년도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일단 어제 미국의 그 구인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0만 건을 돌파를 했다. 전망은 910만 건이었는데 1000만 건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연준이 조사를 하는 그 1년 소비자들의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그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4.8%가 또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7월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지금 현재 5.3%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알리안츠의 그 수석 투자 고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준의 테이퍼링이 늦었다. 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지금 금리를 지금 빨리 올려야 되는데, 조금 지금 늦는 감이 있지 않나? 이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빨리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건 우리나라가 금리를 빨리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 연준 위원 2명이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지금 자산 매입 축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년 정도 예상을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1년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자산 매입 축소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 더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예. 그게 이제 뭐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죠. 네. 자산 매입 축소를 더 빨리 가져간다. 네. 뭐 그런 게 악재일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8.6에서 8.3으로 줄였고요. 모건 스탠리는 8.5에서 8.2로 줄였어요.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중국 성장률을 5%에서 2%로 줄이고요. 4분기를 5%에서 8%로 높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1년치 성장률은 낮추는. 지금 중국의 3분기가 안 좋을 거다. 왜 안 좋을 거냐? 코로나 때문이다.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봉쇄를 해버리죠. 예. 서양은 이제 봉쇄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쪽은 봉쇄를 할 수 있어요. 봉쇄를 해버리면 경기가 위축된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안 좋게 본다. 이것도 악재이겠죠. 네. 악재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갑자기 악재로 된다? 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적용될 수는 있어요. 네. 일단 뭐 두 번째 악재가 코로나로 해석하겠죠.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 댓글에다가, 네. 저도 뉴스 봅니다. 네. 그 CNBC하고 월스트리트저널 보고 하는데, 유가 하락이 코로나 때문이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7월달 수출이 감소했죠. 30%대에서 19%대로 떨어졌고, 수입도 30%대에서 20%대로 떨어졌어요. 20% 초반대로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이틀째 이렇게 툭툭툭 떨어졌거든요. 예. 보기가 안 좋죠. 예. 악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산업이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빠지면 그에 상응하는 게 올라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게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빠지는데 이게 안 오르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 아니면 그 경기 위축, 예, 뭐 수출 감소,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빠졌는데 이게 오르면 이것 때문에 유가가 빠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하여튼 유가가 빠진 거는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 그것도 악재가 되겠죠. 세 번째 악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인프라 법안, 미국의 인프라 법안 3조 5천억 달러의 그 인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지금 그 1조 2천억 달러 통과 안 됐는데 뭐 그런 얘기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건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여행 금지국으로 7개 국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 단계 높여가지고 경고 뭐 이런 건데 그거 외에도 10개국을 또 3단계로 격상해가지고 지금 여행을 또 막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뭐 코로나이니까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있죠. 한미연합 훈련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또 뭐 대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미국의 반응이 아주 예전과 다릅니다. 예.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 국무장관이 아세안 그 뭐 회의에 화상에 나와서 했던 얘기나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내 투자를 빨리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거론하면서. 예. 지금 미국도 지금 경제에 지금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더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또 좋은 얘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한 4가지 정도의 악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것이 완전히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패대기를 친 건데 지금 지난주에 선물을 외국인이 한 4조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부터 4일째죠. 지금 4일째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했어요. 그거 매도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3조를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거의 매수한 거를 거의 다 팔아버리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4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13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파는 거고 하이닉스를 2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매수할 때 안 샀습니다. 근데 오늘 신규로 200만 주를 때렸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3천억 가까이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나와가지고 오늘 하이닉스 가격을 보면 지난번 7월 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여기 11만 2천원인데 2,5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살짝 깨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뭐 지난 저점보다는 위에 있고 오늘 지수도 그때가 3,202포인트 장중은 3,200이 깨졌었던 때인데 오늘 3,240포인트 정도니까 네. 아직 여유가 조금 있는데 하이닉스가 깨고 내려갔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중국도 오르고 일본은 소폭 올라왔으니까 뭐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중국이 뭐 1%대 올랐어요. 올랐는데 대만이 빠졌다는 겁니다. 대만 시장을 보면 지금 고점에서 빠졌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고점에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을 같이 매도를 한 거죠. 우리나라만의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뭐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때문에 샀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완화되니까 풀리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닥의 IT 쪽을 하루에 1,000억 이상씩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1,0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매도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대만하고 같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문제인 거고, 하이닉스 매도량을 봐서도 반도체 때문인 것 같다. 예. 근데 이게 코로나가 확산돼서 아니면은 긴축 자산 매입 축소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반도체한테 악재로 고점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미국의 빅테크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의 확산이 둔화되고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했기 때문에 빅테크의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반도체를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 이쪽 얘기랑 이쪽 얘기랑 안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예. 오늘 외국인이 아침에 9시 20분부터 갑자기 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9시 20분에. 그때 그 삼성전자 매도와 선물 매도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0시 20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버리듯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11시 넘어서까지 매도가 쭉 나와가지고 반등 시도를 한 번도 주질 않았어요. 예. 중국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근데 경기가 안 좋은 쪽은,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쪽은 중국입니다. 오늘 대만의 7월 수출도 최고치를 379억 달러? 우리나라도 544억 달러 최고치. 최고치. 안 좋은 쪽은 중국이잖아요.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고점이다. 이렇게 보고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여튼,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고점 매도인지 어제 제목을 먼저 파는 놈이 임자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중국 시장도 올랐는데 외국인은 해외 시장 움직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망을 수정해야 할까요? 여기서 지금 시장 전망을 수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악몽이 생각난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그때 주가가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쭉 밀리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밀리냐면 2019년도 9월까지 밀려요.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밀리거든요. 쭉 밀리죠. 그 중간에 뭐 북한, 대북하고 미국하고 뭐 회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쭉 밀리는데, 이때 나타났던 현상을 찾아봤는데 그때 그 달러가 여기 2018년도 2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88이었거든요. 그게 이 2019년도 9월까지 99로 올라가요. 달러 강세라는 얘기죠. 왜 달러 강세였느냐? 이때 연준의 자산이 4조 4,5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 9월 달에 3조 7,500억 달러 정도? 7천억 달러가 줄어요. 자산 매입 축소를 했다라는 얘기죠. 긴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달러가 강세로 갔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빠졌다. 근데 한 가지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때 금리가 얼마였냐면 미국의 금리가 2.8이었어요. 우리나라도 2.8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고점이었고요. 금리가. 미국은 3.2까지 더 올라갑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3.2%.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2019년도 9월 달에 반전을 할 때 8월 달 그때 미국의 금리가 2.1%에서 1.4%로 급락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2%에서 1.2%로 급락을 해요. 예. 우리나라 금리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같이 선진국 금리랑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잖아요. 폭락했는데도 높아요. 미국 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9월 달에.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를 앞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이 됐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1.313, 아침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 없이 움직였고, 우리나라 금리는 1.917이에요. 높죠? 미국 금리보다 높아요. 그때랑 다릅니다, 지금. 네. 60bp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92.9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가
오늘 장중에는 67.5달러까지 올랐어요. 어제 밤에는 65달러를 깨고 내려갔는데 그게 오늘 장중에 천천히 올라가지고 67.5달러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럼 유가 하락도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신흥국 스프레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게 신흥국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98에 있던 게 2.84로 떨어졌고, 하이힐드는 3.42였던 게 3.32로 떨어졌거든요. 예. 모양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과 대만 시장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 네. 2018년도 악몽이 생각나긴 하는데 금리가 지금 현재 역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빠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오늘 금융 그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간담회 같은 회의를 했는데, 대출, 가계 대출이 지금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감독하는데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네. 일단 금융시장의 위험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 차이를 벌려주는 게 지금은 우리 시장에 좋은데, 일단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 때문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그 앞에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으로 연준의 정책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상장으로 거래대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 네 종목의 거래 금액이 거의 절반에 육박을 했는데요. 단순히 수급이 꼬이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급 때문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오늘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카오뱅크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원래 한 11조, 12조 정도였던 게 15조로 늘어가지고, 그러다가 오늘 크래프톤이 또 들어와서 2조 거래량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조, 2조, 4조 두 종목이, 그리고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조, 이 두 개 합해가지고 9조예요, 9조. 지금 오늘 거래량이 21조거든요. 예. 지난주에 11조, 12조였던 게 오늘 21조예요. 근데 이 네 종목이 절반이에요. 근데 두 개는 빠졌고, 두 개는 물론 회복하긴 했지만 좀 빠졌고, 예. 두 개는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시총이 이쪽이 높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33조, 크래프톤이 21조 정도 되고 50조가 넘잖아요. 예.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라봤자 지금 21조. 하나는 뭐 3조밖에 안 되고. 예.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한쪽에,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까지 두 개를 합해버리면 그것도 2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종목에 거래가 집중됐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하락하는 쪽으로 집중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수급이 단순히 꼬여가지고 이런 매도가 나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전망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게 아니라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죠.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가가 내릴 거다라고 보질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유 없이, 금요일도 그랬지만 이유 없이 빠졌다고,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고용지표가 안 나왔을 때고 밤에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매도를 하는 건데, 그때보다 더 강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경제는 좋아요. 다른 전망이나 뭐 어떤 거 아무것도 바뀔 게 없는데,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차익 실현을 대량으로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신규 상장 종목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 예.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순간이긴 한데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기분 나쁘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아직 빠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오늘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준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만의 호재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대응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관망을 해봐야겠네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